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대구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연간 1,200만 명의 시민이 찾는 두류공원을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하기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국회 국토법안 심사소위 위원장인 권영진 의원이 국가도시공원 지정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관련 법 개정에 나섰는데 개정 법안 통과 전망이 밝습니다. 우성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구 도심에 위치한 두류공원. 연간 1,260만 명의 시민들이 이용하는 대구의 대표 공원입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도시숲으로 대구 시민의 허파와 같은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문화, 예술, 오락 등 관광자원의 요소도 갖추고 있습니다. 대구의 랜드마크인 83타워 전망대와 연간 300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 놀이시설 이월드, 야외 음악당, 문화예술회관, 도서관, 수영장, 대구 시민 정신을 보여주는 228 자유광장 등 다양한 시설은 두류공원의 활용도와 가치를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다양한 축제도 열리는데 치맥 페스티벌의 경우 100만 명이 찾는 대구 대표 축제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열악한 대구시 재정 여건상 두류공원과 공원 내 각종 시설물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적지 않습니다. 두류공원을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해 국가의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국회 국토위 국민의힘 간사 겸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인 권영진 의원이 법 개정 등 국회 차원에서 두류공원의 국가도시 지정을 본격 추진합니다. 2016년 공원녹지법 개정을 통해 국가도시 지정과 정부 예산 지원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지만 까다로운 요건과 절차로 인해 아직 전국에서 국가도시 공원 지정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는 실정. 이에 권 의원은 여야 의원들과 함께 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국가도시공원 지정 요건을 완화하는 등 법과 제도 개선을 본격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하는 그 의미를 살려서 정말 지역도 살리고 우리 대한민국도 살리는 그런 좋은 공원, 명품 공원. 그 첫 작업은 제가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토법안 소위를 통과해야 됩니다. 제가 책임지고 빨리 통과시키겠습니다. 권 의원은 이미 지난 2월 공원녹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이고 여야 의원들의 공감을 얻고 있어 개정 법안 통과 전망도 밝습니다. 권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국가도시공원의 지정 요건을 현행 300만 제곱미터에서 100만 제곱미터 이상의 도시공원으로 완화하고 국가도시공원의 설치 관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보조할 수 있도록 하며 국가도시공원의 공원시설 부지 면적 기준에 대한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두류공원과 함께 인천 소래염전, 부산 낙동강하구, 광주 중앙근린공원도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두류공원이 1호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BTV 뉴스 우성문입니다.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정책으로 인한 의정 갈등이 1년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대생은 대부분 복귀했지만 전공의는 돌아오지 않고 있는데요. 그동안 대구 지역 의료 시스템이 심각한 붕괴 위기를 맞았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피해는 결국 시민들이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데 시와 정부가 하루빨리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김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2월 정부가 의과대 정원을 2,000명 더 늘리겠다고 발표한 이후 전공의들은 병원을 떠나기 시작했고 의사들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지금 대구의 의료 시스템은 붕괴 직전이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구 경북 보건복지단체 연대회의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대구 가톨릭대병원을 제외한 대구 지역 4개 대학병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내용입니다. 우선 전공의 집단행동 이전에 대구 지역 대학병원 5곳의 수련의는 총 765명, 지난달 말에는 단 32명밖에 없었습니다. 무려 733명이 줄었습니다. 대학병원의 전문의도 73명이 감소한 반면 진료지원 간호사는 351명이 늘었습니다. 꼭 그 자리를 진료지원 간호사로 채워지는 그 부분이 이제 사실상 진료지원 간호사들이 그러면 그만큼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나 훈련 이런 것들이 안 된 상태로 그냥 바로 이제 넣는 이제 이런 거에서도 이제 그 결과가 나오기도 하고 이제 위험성이 나오기도 하고. 4개 대학병원에서 폐쇄되거나 축소된 병상 수도 610개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들이 떠안고 있습니다.
정규 수술 건수는 34%, 응급 수술은 21%가 줄었습니다. 환자 상태를 담당의에게 보고를 하였으나 담당의의 처방 그리고 처치, 피드백이 늦어져서 결국 나이트 근무 때 환자의 심장이 정지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지역의료 붕괴를 잘 보여주는 상급 종합병원의 현장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지역의 상급 종합병원은 그 위상과 역할이 급격하게 소실됐고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안 등 지금이라도 당장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것을 개혁의 차원으로 좀 승화하자. 그리고 그 개혁이라고 했을 때 그 중심에는 보건의료 체계의 상업성을 극복한, 그러니까 지금보다는 훨씬 공공자원이 많은, 지금보다는 공공성이 훨씬 강한 그런 지역 보건의료 체계를 만드는 어떤 그런 과정들을 지금부터 시작해야 된다. 대구 보건단체들은 병원 이송 연계 시스템을 구축해 응급 환자 수용 거부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협의체 구성과 의사 인력 수급 대책 등을 마련하라고 대구시에 촉구했습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자전거 인구가 늘면서 방치되거나 버려지는 자전거도 함께 늘고 있습니다. 도심 자전거 보관대도 이처럼 방치된 자전거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요. 버려진 자전거를 고쳐 기증하는 나눔 사업을 실시하는 부산 사하구 소식을 김석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도시철도역에 있는 자전거 보관대입니다. 빈자리 없이 자전거로 빼곡합니다. 오래된 자전거도 눈에 띕니다. 안장에 먼지가 쌓여 있거나 바퀴에 공기가 빠져 있는 겁니다. 필요할 때는 타고 와가지고 타고 갔다 지하철에 뭐 이용한다든가 지하철 아니라도 어디 이용하면서 갖다 놨다가 찾아갈 때는 평소에 관심이 없으니까 그냥 놔둬버리고 간다고 그렇게 봐야 돼요. 버려진 자전거가 늘고 있습니다. 사구가 지난해 수거한 방치 자전거는 97대. 앞선 4년 연평균 수거 대수의 2배에 달합니다. 무단 방치된 자전거는 도시 미관을 해치고 일반 이용자들의 불편도 키우고 있습니다. 시민 안전은 물론 절도의 표적이 되기도 하고 공공시설의 훼손으로도 이어집니다. 문제는 이처럼 방치된 자전거를 처리하기도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사구에 있는 자전거 보관대는 83개 680여 대. 공무원 1명이 관리하는데 수거와 처분에만 최소 한 달이 넘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지난해 102대를 처분했는데 수익은 8만 원에 그쳤습니다. 매각 연출로 고물상 등의 처리를 하는데 고철과 폐기물을 분리하는 게 애로사항이 있어서 매각 매수업체에서 좀 기피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매수업체를 찾는 데도 좀 곤란했었고 업체가 기피를 하다 보니까 매각 비용도 대당 1,000원 미만으로 상당히 미미했었습니다. 이에 사하구는 사회적 기업과 맞소를 잡고 재활용 나눔 사업에 나섰습니다. 수거된 자전거를 수선해 저소득 가정이나 필요로 하는 복지시설 등에 기증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지난달까지 수거된 유기자전거 16대가 새로운 주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4.2 재보궐선거 소식입니다. 대구시의회의 의원을 뽑는 달서구 제6선거구에서는 국민의힘 김주범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김 당선인은 지역구의 가장 큰 현안으로 대구시청 신청사 건립을 손에 꼽으면서 이를 원안대로 추진하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습니다. 천혜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변은 없었습니다. 보수의 텃밭이라고 불리는 대구는 다시 한번 국민의힘 후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구시 의회 의원을 뽑는 4.2 지방선거 달서구 제6선거구에서 김주범 후보가 66.8%의 득표율로 당선됐습니다. 첫날부터 능숙하게 빠르게 빈틈없이 우리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내일부터 우리 지역민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고요. 국민의힘이 지역민들한테 신뢰도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제가 시의회에 가서 대구와 우리 달서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북 상주 출신인 김 당선인은 올해 48세로 영남고등학교와 계명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했습니다. 5대 6대 달서구 의회 의원을 지냈고 8대와 9대 때는 대구시 의회 의원에 도전했다가 고배를 마시기도 했습니다.
21대, 22대 국회에서 국회의원의 선임 비서관으로 중앙 정치를 경험한 뒤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 시의회 의원이라는 중책을 맡게 됐습니다. 달서구의 가장 큰 현안인 그 대구시청사 이전에 대해서 누구보다 또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원안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시의회에서 이제 시청사 진행에 대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의회 의원으로서 발의하게 될 첫 번째 조례는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만들어진 주민 커뮤니티 센터의 지원과 관련된 것으로 압축됩니다. 선거운동 기간 송년일동 행복나눔센터가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을 듣고 도움이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자발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운영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구 시내에 있는 그런 행복센터 같은 경우가 여러 군데가 있다면 이거를 좀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 계획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당선인은 선거 다음 날부터 바로 대구시의회 의원의 신분을 갖게 됩니다. 첫 공식 활동은 오는 21일 시작되는 제316회 임시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첫날부터 능숙하게 빠르게 빈틈없이 지역 주민들을 위해 일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한 김주범 당선인을 오늘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당선 소감을 비롯해서 앞으로의 포부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당선인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제 당선인이 아니라 의원으로 불러야 할 것 같은데요. 당선 소감 어떻게 되십니까? 예, 먼저 우리 송현 1, 2 본리 본동 지역 주민들 분들께서 제가 대구시의원으로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짧은 선거 기간이었지만 우리 주민들을 만나보면서 지역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들을 가지게 됐고요. 오늘부터 이제 임기가 시작됐지만 주민들과 더 소통하면서 지역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준비된 그런 시의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개표가 끝나자마자 오늘부터 이제 임기가 시작이 됐는데 맞습니다. 한 후 정말 바쁘셨을 것 같습니다. 어떠셨나요? 예, 그 아침부터 이제 네. 지역에 아침 운동하시는 분들 인사드리고요. 네. 그리고 출근길에서 피켓 인사하면서 당선 인사 또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유세 차량 타고 다니면서 또 곳곳에 다니면서 당선 인사를 계속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과 인사를 이렇게 나누고 또 어제 언론 보도를 보니까 지역구 국회의원인 권영진 의원이 이렇게 꽃다발을 전해주면서 축하의 말씀을 해주신 것 같더라고요. 어떤 말씀을 해주시던가요? 예, 뭐 지역 국회의원님이 하시는 얘기는 어쨌거나 낮은 자세로 네. 주민들을 섬기면서 지역을 위해서 일하자는 그런 취지를 말씀드렸고요. 또 국회의원과 또 시의원이 같이 또 서로 교류하고 소통하면서 지역을 위해서 일하자는 그런 이야기들을 해주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것 네네. 같습니다. 또 개표가 끝나고 어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당선증을 받을 때 안 해도 될 선거를 치르게 해서 선관위와 주민들에게 죄송하다 뭐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떤 심정에서 이렇게 말씀을 꺼내게 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어쨌거나 이 재선거가 치러진 원인은 귀책 사유는 저희 국민의힘 후보로 당선된 시의원이 선거법을 위반하면서 생긴 선거입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은 응당 져야 되는 부분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대한 사죄를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예산이나 이런 돈이 소비되는 부분에서는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또 거기에 아울러서 거기보다 또 깨끗하고 준비된 후보 그리고 청렴한 후보인 제가 당선되면 또 지역을 위해서 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또 책임감을 느끼고 책임이 있는 역할을 하시겠다는 말씀으로 맞습니다. 들립니다. 예. 대구시의회 의원으로 이제 당선이 됐고 당선되자마자 시의원 신분을 얻게 되셔서 오늘부터 이제 시의원으로 활동을 시작을 하신 건가요? 맞습니다. 어떤가요? 예, 오늘부터 이제 시의원이 이제 시작이 됐고요. 네. 의회 가서 의장님 만나 뵙고 그리고 직원들하고 관련된 일들을 또 소통을 받고 그리고 지금부터 일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첫 또 대담을 하게 돼서 저도 영광입니다. 예. 선거운동을 하면서도 또 유권자분들에게 공약을 여러 가지 약속을 해주셨는데 몇 가지 다시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가장 먼저는 저희 달서구의 뭐 대구시 전체 현안 사업이라고 볼 수 있죠. 대구시청사가 노후화돼서 이 두류정수장으로 이제 이전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시청을 이전하면서 뭐 원안대로 가자는 얘기부터 뭐 변경이라든지 다양한 얘기들이 있었는데 근데 권영진 의원님이 시장일 당시에 이제 공론화를 통해서 이루어진 시청사 이전에 대한 원안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시의원으로서 견제와 감시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들을 분명히 연구해야 되고요. 네. 그리고 저희 달서구 같은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에는 뭐 두류공원 같은 경우도 지금 도시공원으로 돼 있지만 지금 도시공원 자체가 국가공원으로 지정되게 되면 국가 예산과 그리고 지역을 관리할 수 있는 어떤 인프라가 충분히 갖춰질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같이 국회의원님하고 논의를 해서 명품 공원을 좀 만들 수 있는 노력들을 좀 하려고 하고요. 네. 그리고 뭐 세부적으로는 저희 뭐 동별로 이제 문제돼 있는 볼리공원 같은 경우에 어린이 공원도 노후화가 돼서 좀 활성화를 시켜야 되고 그 송년 이동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행복센터, 주민센터가 지금 이제 다시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신축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해줘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본동 복지관에 복지관이 지금 실제적으로 이용하는 분들보다는 노후돼 있고 또 시설이 좀 좁아서 이것을 신축하는 부분들이 또 얘기돼 있습니다. 그래서 별관 신축에 대한 지원을 좀 같이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대구시 전체 관련한 이슈부터 이렇게 동별로 세부적인 이슈까지 정말 신경 쓸 게 많을 것 같습니다. 앞에 방금도 말씀해 주신 내용인데요. 대구시청 신청사 이전을 꼭 완수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제가 선거 돌입하고 이제 보니까 이제 아직도 이제 설계 용역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이제 명품 지금 대구 이 시청사 자체가 다른 어떤 지자체보다는 상당히 노후화돼 있고 좁습니다. 그런데 지금 두류 정수장 부지 내에서 시청사가 들어가게 되면 전국 최고의 시청사가 만들어질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설계라든지 또 주민들이 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는 공간들을 같이 만들어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뭐 지역구 우리 국회의원님과 그리고 같은 지역에 있는 시의원님과 함께 그런 부분들을 좀 확인해보고 또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을 파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명품 시청사를 만들고 또 세부적으로는 송현 일동 행복나눔센터가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내용 그러니까 리포트로도 전해드렸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대구시에서 도시재생 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이제 노후화된 주택 쪽으로 이제 도시재생 사업이라고 해서 주민들이 좀 접근하기 쉽고 또 활용을 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하는데 저희 송현 일동 같은 경우에 이제 행복센터라고 해서 도시재생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새로운 건물을 지어서 주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드는 게 있는데 지금 건물은 국비사업으로 만들어놨지만 이 운영이나 이런 부분들을 주민들이 이제 자체적으로 좀 운영을 해야 돼요. 근데 이게 짓자마자 바로 운영을 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이 있어서 지자체 차원에서 좀 지원을 해주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시의회에 들어가면 저희 달서구뿐만 아니라 대구 내에 있는 도시재생 사업이 이루어진 공간에서 행복센터 같은 게 운영되고 있다면 이거를 대구시나 지자체에서 좀 지원할 방안들을 한번 마련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참 하실 일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임기가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을 텐데요. 1년 2개월. 어떤 시의원으로 좀 기억되고 싶으십니까? 저는 먼저 지방의원을 재선해서 8년을 했고요. 중앙에서 국회 보좌관 경험을 하면서 지방 정치와 중앙 정치를 같이 어울려서 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준비되어 있는 시의원이고요. 누구보다 준비되어 있는 정치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 2개월 짧은 기간이지만 주민들한테 누구보다 일하는 후보, 일하는 의원, 그리고 누구보다 빠르게 주민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의원으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게 또 걸맞게 지역을 위해서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지방과 중앙 정치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달서구를 더 행복하게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와 대구 시민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번 선거를 통해서 우리 국민의힘의 신뢰도가 많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국민의힘에서 이제 저와 같은 어떤 준비된 시의원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시의원이 이제 우리 시민들이 뽑아주셨습니다. 거기에 걸맞게 국민의힘의 신뢰도를 다시 올릴 수 있도록 대구시와 우리 달서구를 위해서 열심히 하는 시의원 모습 보여드리고요. 국민의힘이 우리 주민들과 함께하는 정당이 될 수 있도록 저 또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구 시민 여러분 그리고 우리 달서구 주민 여러분께서 저의 의정활동을 한번 지켜봐 주시고 정말 열심히 일하는 모습 보여주시면 우리 국민의힘이 다시 한번 더 신뢰받는 정당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당선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대구시는 감염병 발생에 대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2일 감염병 공동대응 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협의회에는 대구시와 질병관리청, 경북권 질병대응센터, 보건환경연구원 등 관계기관과 교육청, 대구시 의사회, 대구경북병원협회, 7개 대형 의료기관 등이 참여했습니다. 협의회는 코로나19 위기 단계 하향으로 기존 감염병 자문기구 운영이 종료됨에 따라 지역사회 감염 관리의 새로운 민관 협력 체계 구축으로 감염병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달성군이 지난달 31일 화원읍 한박산 산불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지난 3월 26일 발생한 화원읍 한박산 산불로 인해 8헥타르 이상의 산불이 소실되는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달성군은 이 산불이 등산로가 아닌 팔부 능선에서 시작된 것으로 확인돼 발화 원인에 대한 과학적 조사와 정밀 분석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달성군은 신속한 사법적 판단을 통해 관련자에 대한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고 유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한 예방 조치를 시행할 방침입니다. 대구 남구가 지난달 31일 앞산 은적사 인근에서 발생한 산불의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남구청은 발화지로 의심되는 장소는 등산로에서 벗어난 급경사지로 방화 의심 정황이 발견됐다며 원인 분석을 위해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남구청은 수사 결과에 따라 행위자를 적법하게 처리해 재발 방지 조치를 한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앞산 산불은 빠른 초동 대응으로 1시간 만에 진화됐습니다. 지난 2004년 개통한 KTX가 개통 21주년을 맞은 가운데 지금까지 동대구역을 이용한 주민이 2억 5천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 시민 1인당 연간 5번 정도 이용한 셈입니다. 동대구역에서 KTX를 이용한 승객은 2004년 657만 명에서 지난해 2,250만 명으로 3배 이상 늘었습니다. 서울역과 부산역에 이어 전국에서 3번째로 많은 규모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동성로 등 도심 일대에 여러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시청자에게 힘이 되는 뉴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